고유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비, 그것까지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예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두삼촌입니다. 오늘 카니발 3만 킬로 타보니 어때?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3만 킬로를 탔는데요, 실제 타고 느낀 점은 역시나 3천만 원대에서 이렇게 큰 차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있는 9인승 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3만 킬로를 탄 카니발의 소음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한번, 제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가부 쪽 소리는요, 그리고 본네트 쪽. 네, 지금 야외 바닷가이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지금 소음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디젤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샀을 때보다 많이 소음이 올라갔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킬로 타도 크게 디젤 소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비가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연비 좋은 차, 그리고 큰 차, 말도 안 되는 이 조합을 기대했었는데 주유후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629km를 달렸는데 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만 있는 곳 말고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렸을 때 연비가 강변대로 이런 거 타니까 거의 한 15에서 17? 어제 촬영 때문에 PD님이 한번 운전해봤잖아요. 근데 한 17까지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차가 연비가 15 이상이 나온다는 게, 물론 에코 모드에서. 그쵸, 에코 모드였지만 어쨌든 에코 모드라도 15 이상이 나온다는 게 거의 뭐 하이브리드처럼 좀 과장을 하면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과격하게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3.1의 공식 연비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나오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연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제가 루프탑 텐트를 달고 다니다가 캠핑을 요새 못 가게 돼서 루프탑 텐트를 뗐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연비가 한 이 정도는 제가 올라갔고 소음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루프탑, 루프렉을 올리게 되면 연비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고장은 혹시 없었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고장 같은 경우에는 32,558km를 제가 탔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장고장은 없어요. 엔진 오일만 교체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뭐 장고장이 많은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자장비나 편의 기능은 쓰시기에 어땠는지. 제가 깡통 차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 카니발이 가성비가 좋은 이유가 깡통차를 타더라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차로 유지 기능, 센터를 맞춰주는 거, 장거리 갈 때 필수적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속도를 맞춰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차로 유지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왕복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도 와, 정말 카니발 아니면 이건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지금 같은 여름철에 통풍 시트가 돼 있다는 거, 이것도 뭐 통풍 시트 없는 차들 많잖아요. 수입차에 잘 들어있지 않는 이 통풍 시트는 진짜 지금같이, 아까 제가 오프닝 찍는다고 땀을 좀 흘렸거든요. 이럴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이 기능은 깡통 사시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보통 보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구리다, 실제 이거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하죠. 화질도 좋고 액정 크기도 엄청 커요. 저번에도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나오는 이 느낌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촌스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에어컨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이게 오토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옛날 차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어봉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에 돌리거나 버튼식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높은 옵션의 차를 샀어도 이거 기어봉을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을 건데, 높은 옵션으로 가면은 이 기어봉이 무조건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주차가 돼 있다 그랬을 때 D를 놔야 되는데 R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누구가 잠깐 내 차를 대리운전을 해줄 수도 있고 깡통을 사는 게 카니발은 최고 가성비가 아닌가. 거기다 컴포트 옵션 넣고 그 정도 하면 딱 3,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감은 아무래도 기아 현대차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그냥 익숙한 그런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에요. 만약에 수입차를 타거나 아니면 딱딱한 차를 운행해 보신 분들이 느꼈을 때는 좀 멀미가 난다라고 느낄 정도로 울컹울컹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그냥 뭐 택시 타거나 이랬을 때 그 부드러운 승차감 있죠. 우리나라 같이 방지턱이 많은 곳에서는 딱딱한 거는 좀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내 주행하는 데는 만족하고요. 조금 달리는 성능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실망하실 수 있는 승차감입니다. 2열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3열이 되면은 상당히 그 울렁거리는 파도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조금 멀미가 날 수 있어요. 승차감은 뭐 기아다운 승차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7번째 하차감. 카니발이 많은 개선이 있었죠. 하지만 뭡니까? 카니발은 아빠차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카니발에 내릴 때 나의 모습은 신차를 뽑은 아빠의 모습입니다. 엄청 세련되고 엄청 멋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자, 8번째. 카니발은 어떤 사람이 타면 좋을까? 카니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가족이 4명 이상이거나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차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시거나 연비가 좋은 큰 차를 원하실 경우, 진짜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에서 15까지 나오기 때문에 카니발로 가시는 게 답입니다. 카니발을 비추천해드리는 분은 인테리어나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좀 고급스러운 걸 원하신다.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펠리쉐이드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6명 이상 탈 일이 있다. 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분이 이미 3, 4명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무조건 카니발이 정답입니다. 카니발의 단점, 이거는 제 차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플레이가 하다가 자꾸 끊겨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아이폰도 그렇고 우리 PD님 아이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카니발 차량에서 다른 분들도 그런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카플레이를 하고 가다가 그냥 튕겨버려요. 차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눌러야지만 접속이 되고, 어떨 때는 계속 튕겨서 운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요건 제가 서비스센터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큰 게 저는 좋을 줄만 알았는데 골목길을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거든요. 주차를 할 때, 특히 이제 주차장이 좁은 그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분명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좀 약간 민폐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옆차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고요. 제가 너무 좁아서 뒤에 슬라이딩 도어로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큰 만큼 주차가 여유롭지 않은 대도시에서는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오토 세차를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오토 세차를 자주 하시면 기름 넣고 바로 오토 세차 한번 돌려가지고 딱 가면 좋잖아요, 관리하기가. 근데 이 차는 웬만한 오토 세차장에는 안 들어가집니다. 또 차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 3만 킬로를 타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 장점은 첫 번째는 차가 커서 너무 넓고 좋다. 장점 두 번째는 연비가 너무 좋다. 연비가 한 15까지도 나온다. 세 번째는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기능들이 너무 필수적인, 내가 꼭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3가지는 첫 번째로 차가 너무 커서 주차하기에 불편하다. 두 번째로 차가 커서 자동 세차가 안 된다. 세 번째로 승차감이 울렁울렁거려서 조금 운행을 과격하게 했을 때
혹은 코너를 많이 돌 때 울렁울렁 멀미가 유발된다. 요 정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 깡통 차량 추천해 드립니다.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테슬라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을 예약해 뒀습니다. 제가 사이버 트럭을 예약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두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